첫물이라서 곱게 자라지는 않았지만 두물째부터는 상상을 초월한 큰 가지를 수확할 것입니다. 지난 영상이지만 이 영상은 9월 3일이며 이때쯤은 대부분 끝물이지만 보시다시피 저의 가지는 아직도 상태가 최상입니다. 가을까지도 팔뚝만한 가지가 달리는 재배 방법 시작합니다. 그거 아시나요? 텃밭 인의 휴가는 텃밭에 있을 때입니다. 밭 만들기입니다. 호박 구덩이를 만드는 것처럼 가지 심을 구덩이를 이른 봄에 팝니다. 생각 이상으로 깊게 파고 있죠? 올해도 세 포기만 심을 거라서 구덩이를 3개 만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발효된 유박입니다. 유박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 없으면 넣을 필요 없습니다. 가축분 퇴비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질소질이 많은 개분 퇴비를 넣습니다. 미리 넣는 것이라서 미숙분 퇴비를 넣어도 되며 보시는 것처럼 양을 많이 넣습니다. 하우스가 아닌 노지밭이라서 염류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흙으로 덮어줍니다. 흙 속에는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흙으로 덮어주면 자연 발효가 되며 냄새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시면 냄새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땅 위에 뿌리는 것과 뿌린 후 흙으로 덮었을 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퇴비를 넣고 약 한 달이 지난 후 비닐 멀칭을 하고서 모종 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는 간격은 약 70cm입니다. 대부분은 가지를 심는 간격을 좁게 하시는데 가지 뿌리는 땅 속에서 1m 넘게 자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가지 뿌리 크기를 확인해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1m 넘게 자라며 이조차도 뽑다가 잘려진 뿌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가지는 생각 이상으로 제식거리를 넓게 하면 다수확은 물론이고요. 가을까지 큰 가지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지 심을 구덩이를 만듭니다. 이 제품이 영상에 나오면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국은 파종기라고 합니다. 대농은 비추이고 작은 텃밭에서는 감자 심기 등 다용도로 편리합니다. 뭘까요? 중요 포인트니 설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잎제로 된 진딧물 약과 잎제 살균제입니다. 심기 직전에 구덩이에 넣으면 수확이 끝날 때까지 진딧물 없고요. 고질적인 병도 많이 완화됩니다. 비율은 1:1 혼합한 것이고 약스푼 작은 쪽으로 한 스푼씩 넣어줍니다. 약스푼 작은 쪽은 약 1g 들어가니까 진딧물약 0.5g과 살균제 0.5g이 되겠죠? 살균제의 종류는 구분 없이 토양 살균제면 됩니다. 아직은 온도가 낮아 수분 증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줍니다. 정석은 포토 흙만큼 심는 게 맞지만 일찍 심는 거라서 조금 깊게 심습니다. 조금 깊게 심는 이유는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 아직은 서리가 올 때라서 보온을 합니다. 조금 깊게 심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오이, 참외, 수박, 고추 중 서리 또는 저온에 가장 약한 작물은 어떤 것일까요? 가지가 저온에 가장 약합니다. 때문에
오이, 참외, 수박, 고추보다 가지는 뿌리 활착이 가장 늦습니다. 예쁘죠? 농사는 주인의 정성과 보살핌입니다. 웬일이래요? 심고 다음날 아침에 농장에 가니 눈이 쌓였습니다. 이런 것을 날벼락 맞았다고 하나요? 걱정되어 자세히 보니 잘 버티고 있네요. 심고 2주 후 온도가 제법 올라서 보온을 벗겨줍니다. 그동안 눈도 오고 서리도 왔지만 이상 없이 많이 자랐습니다. 보온통에 갇혀있던 아이라서 모양이 이상하지만 2, 3일 후면 정상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를 심기 시작하는 5월 6일 세상 밖에 나온 저의 가지 모습입니다. 뿌리 활착이 제대로 되고 날씨도 따뜻해 급성장을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곁순 정리가 중요합니다. 곁순 정리의 목적은 곁순을 제거함으로써 양분을 원순으로 집중시켜 키우는 겁니다. 일차 추비합니다. 아직은 뿌리가 멀리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cm 간격으로 사용이 편리한 고형비료로 양옆으로 합니다. 1차 추비가 조금 이른 듯 하지만 고형비료의 특성상 녹아서 가지가 흡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될 때 합니다. 고형비료는 일반 복합비료 성분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지는 물을 좋아합니다. 물줄대마다 수용성 미량 요소 또는 요소비료가 있으면 같이 주면 더 좋겠죠? 미량 요소를 꼭 줘야 한다는 공식은 없으니 물만 자주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아다리가 생겼습니다. 그냥 두면 가지가 좀 더 일찍 달리지만 다음을 위해 작은 방아다리 하나를 제거합니다. 두 번째 방아다리부터는 그대로 키웁니다. 곁순 정리는 몇 번 해야 한다는 공식 없고요. 수시로 합니다. 첫 번째 방아다리 제거한 상처가 아물고 있고요. 위에는 두 번째 방아다리가 생기고 있네요. 두 번째 방아다리부터는 계속 키워야 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아다리 밑에 곁수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두 제거하고요. 동화작용을 못하는 잎도 제거를 합니다. 이 작업은 가지가 자라는 동안 보이는 대로 계속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 끈으로 묶어줘야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겠죠? 이 작업도 가지가 자라는 동안 계속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가지가 자라는 대로 2번 정도 위로 옮겨서 묶어주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많이 자랐죠?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묶어준 끈을 위로 옮겨서 다시 묶어주기와 겹순 제거와 광합성 작용을 못하는 불필요한 잎 제거입니다. 묶었던 끈을 가장 먼저 풀고 겹순 제거와 잎 정리를 한 후 다시 위로 옮겨서 묶어주고 있습니다. 자라는 대로 끈을 위로 옮겨서 묶어주면 되고요. 여유치 않은 경우는 다른 끈으로 묶어주면 더 확실해집니다. 두 번째 추비를 합니다. 두 번째 추비도 고형비료이며 추비 위치는 앞쪽과 뒤쪽 30cm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추비는 고형 비료라서 약 30일 간격으로 합니다. 가지의 복병은 총채벌레, 응애, 그리고 무당벌레입니다. 특히 여름 끝자락부터 가을까지는 방제를 하지 않으면 깨끗한 가지 절대로 수확 못하고요. 심하면 가지나무 자체가 고사합니다. 농약을 주면서까지 키워야 하나? 라고 한 말씀 하실 분은 패스합니다. 찬물이라서 아직은 작지만 두물대부터는 팔뚝만한 가지를 수확할 것입니다. 지루한 시청 감사드립니다.